안녕하세요. 오늘은 압구정동 녹음실에 왔습니다. 무속인이신데 명장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음악을 녹음한다고 하니까 무속인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잘 들리세요? 네. 그리고 너무 노래하실 때요. 이렇게 꼬부져 노래하지 마세요. 조금 그냥 이렇게 해도. 네, 그렇게 좀 편안히 하시는 게 왜냐면 목소리가 이게 숙이니까 자꾸만 뒤로 저거되는 것 같으니까. 참 행복하겠지. 한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 내가 섰던 거기 그 자리에 마주 앉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차라리 보지 말 것을. 너무도 다정한 모습, 불빛에 비친 그림자, 웃음소리마저 슬픈데 왜 못 가나. 외로운 창밖에 남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지현님. 아까 저 녹음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노래를 가수도 아니신데 가수 못지않게 너무 감성도 좋으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야, 근데 녹음하면은 거의 몇 시간씩 하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에 녹음이 잘 끝나신 것 같아요. 원래 그 가수가 꿈이셨어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때부터 원래 피아노를 했는데 아버님이 뭐 여러 가지 일이 힘들어지시다 보니까 작년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원래 클래식 재즈 쪽이었는데 가요가 자꾸 이제 귀에 있더라고요. 그걸 못 하게 되니까 그 멜로디가 지나가면 스피커에 이렇게 자꾸 들려오고 또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이미자, 주현미, 뭐 모창을 집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요 쪽에 자꾸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뭐 노래를 잘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가요 잘 못해요. 근데 음표대로 악보대로만 해버릇을 해갖고 악기를 다루니까. 근데 이제 합창단 뭐 성가대나 어린 시절에 이제 성가대에 뭐 합창단 생활을 조금 하면서 뭐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정 박자는 정확한데 가요 같은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이 걸렸는데 한 17살 되면서 가수가 되고 싶다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되면 분장실이라도 들어가서 연예인들 분장이라도 하다 그것도 보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연기나 뭐 아니면 뭐 노래라도 뭐락도 하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혼자 이제 꿈에 풀어가지고 미용실을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님들을 어루만져드리고 바꿔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아픈 사람 또는 아 이분은 오늘 뭐 면접 보러 가시는구나 아니면은 이분 오늘 뭐 그런 거를 계속 느끼다 보니까 아 이게 어느 날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무 자세히 보이니까 말씀드렸더니 어떤 그 점집을 한번 가게 됐는데 신기가 왔다고 저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이 앞으로 삶에 집안의 가오도 많이 무너질 거고 저가 신병 때문에 많이 아플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어머니랑 같이 다녔는데 똑같은 얘기가 10번 10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겨내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원래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뭐 방언도 했었고 성경책 통독도 하고 또 집안에는 저희가 외가 쪽엔 또 신부님도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친가는 계속 구슬하고 사시던 집이시고 또 스님도 계셨고
계셨대고 뭐 궁 안에 민속꽃 하시던 할머니도 계셨대고 아버지 집안엔 이거 완전 극과 극이 집안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Y자로 저한테로 그 사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겪고 이겨내고 막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침도 맞아보고 침 맞으면 바늘로 찌르고 침이라도 맞으면 뭔 귀신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참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수련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가수는 끝까지 또 그 가수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재능 기부를 다니면서 요양원이나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님 뵈면서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노래도 해드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급식 봉사도 같이 해드리고 또 우리 딸들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은 계기가 우리 작곡가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백사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음악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뵙게 되고 방송 쪽으로 이렇게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보통 그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신내림을 받는다 하는데 저는 제가 기도를 정말 그 열심히 해서 되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거꾸로 무속인 생활을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가수가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네. 진짠지 아닌지 기도 때문에 된 건지 정말 제 네네. 운명이 또 이렇게 아. 되고 있는 건지 그럼 참 가수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같이 기도도 하셨나요?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분장과 함께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재능 기부 다니면서 요즘은 이제 타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래는 제가 유명한 뭐 가수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너 가수냐라고 할 때 내 음반 하나는 정말 갖고 싶은 그런 그 노래하는 사람들 꿈이라고 그럴까?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정말 그냥 꿈이 그냥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 생각했던 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대로 제가 그냥 열심히 피나는 그냥 또 노력도 하고 성실껏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항상 마음은 온전하게 맑게 생활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고 네네. 또 원체 집안에 아버님이 풍랑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IMF 시절도 많이 겪고 몇백억 이렇게 부도 나시면서 빚 떨어지는 집에서 극복해 나가시면서 우리들을 인성교육을 이렇게 가리키시고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무속인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그 작두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도 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아버지가 막 이렇게 구라인다로 막 밀어서 빼빠질 해가지고 빼빠로 딱 깨끗하고 반딱반딱하게 밀어서 그걸 잡는 과정까지도 아버지가 굿이 끝날 때까지도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빨아지를 해주셔가지고 아버지도 가슴이 되게 아프셨나 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야 우리 지연이가 대단하긴 하다. 아버지가 다해. 나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래. 엄마 아빠가 다해.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먹고 살 것도 있고 전문가 기술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내가 이걸 다 짊어져야 되냐. 나 너무 힘들다. 난 교회로 뛰어가고 싶다. 그러기도 했는데 누가 볼 때는 보살님, 무속인, 무당 뭐 이런 단어들을 써도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흐트러질 수는 있는데 정신적으로 제 마음은 흐트러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걸 주어진 거예요.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네.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또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데 일반인들이 우리 궁금할 때 이제 뵙기 전에는 무속인이라고 해서 첫째 이제 남성분이 오시나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무속인이라 하면 의상이 이렇게 출렁출렁한 거 이런 거 네. 입고 뭐 럭셔리하고. 모사도 쓰고 뭐 와 이렇게 굿하는 모습이 이제 떠올랐는데 네. 미용실도 하시고 분양도 하시고 그런 걸 하신다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명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명장. 근데 우리 기술 쪽의 명장은 제가 네. 들어봤는데 무속인 쪽의 명장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네네. 어떤 것인지 사단법인 단체인데요. 원래는 무속인을 뽑는 단체가 아니고요. 미술과 연관된 공예와 미술
미술 우리나라 그 전통의 도구들 만드는 것 또는 이제 민속적으로 풍습적인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거 복원하고 재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모임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장이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미리 질문할 걸 알고 또 얘기를 또 미리 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것이 어떻게든 무속인이지만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무속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야 무속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무속인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네. 것이. 그래서 보통 무속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스님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무속인들은 또 스님하고 다르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속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강신무라는 무가 있고 세습이라고 집안의 가오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업으로 누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계층도 있어요. 근데 세습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강신무로는 안 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하늘에서 왜 하나님도 선택한다듯이 신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 신과 같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냐 아니면 만자로 가냐 아니면 무소국고로 가냐 너가 선택해라 이런 선택장이 그 사람을 하나 놓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강신무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면은 아 여기는 체가 죽어있는 자리다 아니면 여기가 사람이 죽어나간 자리 여기 망하는 자리다 흥하는 자리다 몸으로 느끼고 바로바로 즉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강신무고 세습무로 요즘 무속인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시는데 보면은 이제 사주를 물어봐서 사주를 적고 주소 적고 뭐 이름 적고 해가지고 아 당신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런 무속인들은 세습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영으로 같이 형성하면서 가는 거 교류하면서 가는 건데 그 두 분류가 그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느끼는 대로 이제 뭐 여기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속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거의 이렇게 대부분이 다 맞는가요? 일반 분들이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경험을 하면 어떤 분이 딱 눈앞에 앉아 계시면 저한테 뭔가 인생 상담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은 무조건 앉으시면 제가 느껴지는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애들이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긁어. 긁으면 이제 제가 머리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딱 깨우치고 그 집에 아토피 누가 이렇게 가렵죠? 아토피 있는 사람 있나 봐요. 거의 다 신내림을 받으면 이제 몸으로 다 체험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삼박자가 다 움직이죠. 네. 머리, 입, 행동이.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그분이 좋은 기운이 와 있다라고 하면 벌써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내가 그분을 맞이하려고 기다린 시간부터 뭔가 막 청소도 깨끗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은 진짜 띵깡띵깡 해야 될 정도로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아, 이 사람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 오늘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앉으면 바로 뭐 문서가 2개가 보여요. 또는 뭐 관제 소송도 있고 그런 거. 저는 이제 글씨로 많이 보여져요. 필름도 보이는데 필름이 100개가 하고 지나가면 네네. 이제 1-2개 요점 정리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근데 내 눈에 그게 탁 필름이 찝혀. 그러면 이 그런 노래 일도 있고. 하시기 전에 선곡을 할 때 네. 어떤 뭐 느낌이 있으셨어요? 이 노래 창밖의 남자는 정말 우연히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선몽이라고 하면 선몽인데 꿈을 꿨는데 어떤 단발머리 여자분이 꿈속에 나타나 돌아가는 애기 아빠가 무슨 티켓 2장을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그 언니랑 먹으라고. 어머 죽어서 어떻게 거기 가서도 이렇게 나한테 티켓을 주러 왔어. 막 이러고서 너무 꿈속에서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러 찾아오셨는데 힘드시고 어떻게 소개도 받고 그러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런 명장이 있다. 그래서 가서 얘기 좀 해보고 만나보자 해서 어떤 분이 소개받아서 이제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단발머리를 하고 오셨길래 어머 단발머리시네요. 꿈과 정말 너무 똑같으신 분이다. 그랬더니 어저께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갑자기 싹둑 잘라서 단발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단발머리가 되셔가지고 가위로 미용사가 갑자기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단발로 싹둑 잘라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참 무슨 꽃만 꾸면 체험을 해. 또 눈에 선하게 또 경험하면서 말하면서 체험을 신기하게 많이 겪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 창밖의 남자 굉장히 애절해요. 창밖의 남자는 말 그대로 창밖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서 말을 걸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절하고 아픈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고 싶어도 바라보고 싶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창밖에서만 바라보다가 가는 그런 장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돌아가신 분들의 이 영이 느껴져요. 필름처럼 그 사람이 딱 생각날 때가 있으면 차의 뒤에도 타고 같이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눈으로도 이렇게 힐끔 느낌이 왜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가 올 때가 순간순간 있었는데 꿈에서도 나왔지. 이분 작곡가 선생님을 또 만났지. 티켓 2장을 또 줬지. 그러니 뭐 노래도 원래는 2곡을 받았는데 한 곡만 열심히 한번 가보자 해서 2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큰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꿈만 꾸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렇게 점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신 분이 혹시나 계시는지? 예, 있으시죠. 한 음. 650억짜리 건물이 계약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밥을 한 끼 사시겠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이 무속적으로는 부족한 거는 많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이 혼과 살아계신 분들의 혼과 넋을 이렇게 실을 줄 아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제 몸에 아버지도 할머니도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살아있는 분인데 병원에 누워 계셔 실성을 하신 상태에서도 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륜이 많이 되신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수자 같은 게 되고 싶고 봉사도 같이 해가면서 인간 문화재로 가는 게 꿈이라면 꿈이고 내 인간적으로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딸이 셋인데 딸들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봉사하면서 살고 싶고 제가 볼 때 이제 명장님이시니까 노래가 대박이 날 것을 예견을 하시고 느낌이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녹음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토크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끝으로 월드 UTV 영태형님 TV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시기에 영태형님 TV가 저는 콘텐츠 자체가 막 이게 인기를 끄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갈 생각으로 콘텐츠를 결정을 했는데 보시기에 잘 될 건지 제가 유튜브로 뵙기 전에 보았거든요. 네. 평범하고 편안하게 사람을 접하고 만나고 그러려고 이야기 듣고 그런 내용의 문구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탁 여기 나가보고 싶다. 고맙습니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인연이 있다. 이거 지금 노래도 음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방송도 하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뭐 누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셔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예. 기도 일출 보러 올해는 강릉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화면이 딱 오는데 방송 출연한다 이렇게 보이시던데 진짜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음반을 무조건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전화해서 바로 날짜 맞춰달라고 제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지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녹음실을 옮겨 다니다 보니 이렇게 갑자기 여기까지 오게 됐고 네네. 이렇게 뜻밖이에요. 네네. 이렇게 촬영을 하실 줄도 몰랐고 이날 또 녹음하는 장면에 또 오실 줄도 몰랐고 여기 이종수 선생님 녹음실에서 하고 싶다. 어떤 가수들이 여기서 할까 궁금하고 부럽고 막 이랬는데 정말 이 유명하신 분한테 또 잠시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런 방송도 찍고 모든 거 다 같이 이렇게 만나고 뵙는 분들이 같이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이고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노래가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가정도 또 행복하시고 네. 생각대로 또 끝까지 잘 펼쳐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